네,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법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20페이지 펴볼까요? 자,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제1장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해서 지적법을 정리하는 부분은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적 등록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요. 자, 이 등록 사항을 하게 되면 이제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얘들이 새로 변경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말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고요. 토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적 공부의 지적을 새로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적 측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지적 공부 등록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토지의 이동과 자, 지적 측량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록상을 봅니다. 자, 보시면 자, 21페이지 지적 제도의 의의부터가 되어 있는데요. 지적 제도는요. 뭐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제도는 국가 사무인데 국가가 모든 각 필지를 모두 담당하여 관리하거나 등록하지는 못해요. 때문에 이것을 국가 사무를 지적 소관청에게 위임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록하고 조사하여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 이동이 일하게 되면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여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21페이지에 네모 2번에요. 1번 보시면 토지에 조사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모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토지 이동 신청 있습니까? 2번 토지 이동 신청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첫째 줄에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있나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밑줄. 자, 토지에 이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요 국장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밑줄. 네, 요 정도의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에 관한 등록사항을 봅니다. 30페이지. 폈습니까? 네, 먼저 지번이에요. 자, 그래서 지적 받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상을 볼 건데요. 이 등록상 안에는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재는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 제외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지번부터 볼 겁니다. 자, 지번 볼까요? 자, 30페이지 네모 1번에 지번 1번 지번의 의의를 보면요. 지번은요. 왜 부여합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구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찾았습니까? 네, 특정성과 개별성 밑줄. 특정성과 개별성 밑줄. 자, 특정을 시키고요. 개별성을 부여해서 지번만 불러주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줄에 위치를 정확하게 밑줄. 위치를 정확하게 밑줄. 그래서 지번은요. 특정성, 개별성을 부여해서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1페이지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이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요. 양가로 2번 북서기본법입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북서기본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북서기본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들면 다음 같습니다.
자, 북서쪽에서 1지번으로 시작해서요. 남동쪽에서 100지번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연습장에 다음에 시간 지금 말고요. 연습장에 시간 날 때 1부터 100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빙고하듯이 지 맘대로 적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적는다고 생각하고 1부터 100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적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어떻게 해요? 요 순서예요. 결국에는 북서기본법은요. 아라비아 숫자 적는 표기법이 북서기본법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끝나는 북서기본법이 원칙입니다. 자, 북서기본법이 원칙이고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마무리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번을 원칙적으로 북서기본법을 이용하지만 원칙 벗어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는 임야대장이고요. 얘는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지번이요. 여기 한 17지번. 그리고 여기는 25지번. 여기는요. 50지번이 있고요. 요렇게는 현재 바다가 됩니다. 공유수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중에 한 79지번이 있다고 봅시다. 요렇게 생긴 지번 부여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근데 원칙과 어긋나게 원칙대로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이에요. 자, 신규 등록 전환이 있는데 우리는 신규 등록만 먼저 한번 살펴봐요.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공유수면이 있었죠. 공유수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없던 토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없던 토지를 새로 만들면 없던 등록상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겁니다. 없던 등록상을 새로 만들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새로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지번이 없다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먼저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1지번에서 100지번 끝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101지번을 부여했다고 봅시다. 한번 101지번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100지번 다음 순번 101지번을 부여했어요. 자, 101지번을 주면서 자, 여기입니다. 찾아갑니까? 못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 왜요? 101지번을 주면 요 근처인데 하고 여기만 돌아다니는 거야. 자, 지번 부여하는 이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지번을 왜 부여했습니까? 위치를 특정성 개별성을 줘서 위치를 찾아가러 줬는데 오히려 북서기본법에 얘는 헷갈려. 101지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북서기본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어떻게 인접지 50지번이 있죠.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서 50의 1지번을 부여하면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면 어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50의 1이라고 읽어요. 50의 1 하면 요 주위 가다가 여기 찾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신규 등록에서는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찾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지번 부여 목적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때문에요. 다시 한번 신규 등록 어떻게 지번 부여합니까?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여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여 등록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등록 전환은 이제 말 단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 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신규 등록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79지번 요 토지가 있습니다. 이제 분할을 볼 거예요. 자, 분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은요, 그 말 그대로 무엇을 분할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의 토지를, 한 필지의 토지를 나누어 두 개 이상으로 등록하는 것 분할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의 필지를요, 나누어 두 개 이상으로 등록하는 거 우리는 분할이라고 해요. 때문에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최초에 79집원이 있었죠. 최초의 참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이 79번지를 쪼개어서 나누고 싶어요. 쪼개어서 나눠봅시다, 한번. 그럼 나누어 등록할 때는요, 최초의 한 필지는 종전 지번, 그대로의 사용하고 있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번에는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는 부번이 없죠. 본번만 있죠. 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그냥 부번만 부여합니다. 79에 1지번을 부여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종전 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지번에 부번을 부여하려 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요, 79의 5지번이 있는 겁니다. 79의 5지번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79의 1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자, 79의 5가 있었다면 순차적으로 1, 2, 3, 4가 있고 나머지 5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동일한 본번을 사용하고 있는 구역에, 이 지번 부여 지역 구역에 동일한 본번을 사용하고 있는 부번지가 있다면 1번이 아니라 1번 비어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있었다가 결번대장으로 없어진 겁니다. 결번대장 이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데 없어진 지번이라고요. 때문에 의 1을 쓰는 게 아니라 79의 5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종 부번인 5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서 어떻게 79의 5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됩니다. 79의 5 다음 순번 6지번. 그래서 자, 종전 지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번에 부번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 부번 5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6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 종전 지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동일한 부번을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한 본번에 부번지가 있다면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 키워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분할이었고요. 자, 이제 합병을 봅니다. 합병. 자, 합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은 그냥 합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합하는 것만까지가 합병이 아니라 우린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뭐라 합니까?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두 개 이상으로 등록하면 분할. 반면에 두 개 이상의 수 개의 필지를 합하여 하나로 등록하는 거 우리는 합병이라고 해요.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수 개입니다. 두 개도 포함해요. 수 개의 필지를 합하여 하나로 등록하는 것, 등록하는 것까지가 우리는 합병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합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세 필지가 있습니다. 79, 80, 81지원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 합한 필지 지번은 뭐로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뭐 요것도 우리 어때요? 우리 사람끼리 만나면 뭡니까? 제일 먼저 니 몇 살이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대장하잖아요. 똑같아요. 81지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는요, 나이 많은 게, 숫자 큰 게 장땡이 아니라 빠른 게 장땡입니다.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이면, 아유, 형님, 언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번에서는요, 가장 빠른 번호가 장땡이에요. 그래서, 자, 큰 숫자가 아니라 최선순위.
선순위 지번을 쓰는데요. 선순위 본번을 쓰는 거예요. 79 지번으로 합하여 등록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80지번, 81지번은 지워집니다. 우리는 결번대장에 넣을 거고요. 지워져서 우리는 합병하게 되면 최선순위 본번을 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원칙의 정도입니다. 요 정도의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되어 있는데요. 자, 물론 1번부터 4번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매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는 게 바로 요 5번입니다. 그리고 5번 요 내용은요. 별표 3개 하자. 밑에 보시면 자, 페이지 32번. 32페이지 밑에 양가로 4번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있습니까? 네, 요거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자, 얘는요 기본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기본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의 원칙만 들고 가시고 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 지번 부여 방법은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만 해놓읍시다.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이었나요? 자, 이러한 방법대로 지번을 부여하면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지번을 마무리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지목을 보도록 합니다. 지목 35페이지. 이제 지목을 볼 겁니다. 자, 지목 펴셨습니까? 자, 보시면 자, 1번 지목의 의의 되어 있습니까? 지목의 의의 한번 읽어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까? 결국에 지목은요, 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한 겁니다. 자, 이 토지는요 과수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 토지는요 전입니다. 이 토지는요 논이에요. 이런 거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목은 뭐였습니까? 좀 전에 지목은 이 토지가 가지는 주된 용도예요. 자, 그래서 용도에 따라 밑줄. 용도에 따라 밑줄. 그래서 우리는 이 지목을요 주된 용도에 따라 등록을 한다 해서 우리는 지목은 우리나라 지목은요 용도 지목이고요. 용도 지목 또는 용도 지적이라고 해요. 주된 용도 따라서 등록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는 주된 용도인데 나는 내 주된 용도가 우리 애완견, 우리 진돌이 키우는 거다. 나는 애완묘, 우리 양양이 키우는 거다 해서 자, 묘지거나 견지로 지목 등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 지목은요, 우리나라 지목은 법정 지목입니다. 법률 규정에 정해놓은 28가지 지목만 정해야지. 나는 고양이 키울 건데요. 나는 개 키울 건데요. 그래서 견지이거나 뭐 이렇게 다른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이었고요. 법정 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는 한 지목만 설정이 가능해요. 원칙입니다. 2개 지목 설정 가능 불가능? 불가능. 나는 토지에다가 요만큼은 내가 살 거고요. 요만큼은 내가 고구마 키우고 배추 키울 건데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용도를 2개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굳이 하려면 분필에서 한 필지에 하나의 용도 지목을 정할 뿐이지 한 필지에 2가지 지목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필지 1지목 추종의 원칙도 있습니다. 따라가요. 주된 용도에 나는 용도 2개인데 주된 용도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지목인데요. 자, 그럼 지목은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용도 지목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지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22년도 지적 이제 요 통계를 보면요. 39367 네, 이 정도 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21년도 12월 말에 용도인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 필지에, 이 모든 필지에 하나의 지목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대한민국의 필지 개수는 다음과 같았고요. 3,936만 필지. 요 필지에 하나당 모든 지목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이 모든 지목보다 법정 지목입니다. 때문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목 설명해놓고 지목과 그 설명 연결이 잘 된 것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국에 얘는요. 무엇을 물어보냐? 지목 28가지 아느냐 뭐냐는 그거 물어봅니다. 볼까요? 자, 보시면 넘어가서 자 37페이지 봅니다. 지목에 구분되어 있습니까? 37페이지 5번 지목에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 전 보면요. 물을 상시적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전이었습니다. 답을 볼까요? 비슷해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고를 재배하면 답입니다. 연 왕고를 재배하면 답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비슷한 거 또 나옵니다. 자, 쭉 넘기셔가지고 40페이지에 19번 볼까요? 19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죠. 좀 전에는 물을 상시 이용하여 재배하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번 유지 보니까 물이 저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연왕골이 자생합니다. 답에서는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이었죠. 하지만 요 유지에서는요, 연왕골이 자생하면 유지예요.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 파란색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얘는 이다 아니다 O이다 X이다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28가지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시험은요 요 28가지 아느냐 모르느냐 구분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당장 요거만 이제 정규 수업을 해도 얘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1시간 2시간 정도 잡아먹는 시간이에요.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두 번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지목 1번부터 28번까지 두 번 한번 읽어보세요. 외우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과한 숙제는 안 내드려요. 할 수 있는 것만 내드립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1번부터 28번 지목까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처음부터 쭉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두 번 읽는 게 숙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 두 번 비교하면서 읽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42페이지 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예제되어 있습니까? 자, 특히나 1번이 32회차 문제이고요. 자, 2번이 33회차 작년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내용 형태가 똑같아요. 다음 중 지목 부여 기준과 설명이 올바른 것은, 그런 또는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런 거예요. 지목 보면 좀 전에 파란 키워드 있었죠. 지목마다 파란 키워드 있었습니다. 키워드 보고 비교해서 이다 아니다 O이다 X이다 치면 금방금방 문제 맞춥니다. 지목에서는 문제 몇 문제 나온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문제 출제 예정이고요. 매년 출제입니다. 많게는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 2문제, 3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어렵지 않게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10초 만에 땅 찍고 다음 넘어가는 부분이 지목이었습니다. 요거 2번 읽어 오시는 게 숙제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경계를 볼게요. 43페이지 경계를 봅니다. 자, 경계는요, 경계뿐만이 아니라 연관해서 뭐까지 하느냐? 면적까지 보셔야 됩니다. 경계는 경계뿐만이 아니라 면적까지 함께 검색해서 연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경계는 무엇인가의 문제인데요. 43페이지 1번 경계의 의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밑줄, 직선으로 연결 밑줄. 그래서 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했고요. 이 연결된 직선을 우리는 경계로 갑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땅이 100억짜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해운대구 우동 1집원에 100억짜리 땅이 있잖아요. 100억짜리 땅이 있는데 친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해운대구 우동 1집원에 자, 면적 3,300제곱미터 또는 1,000평짜리가 100억짜리 4개 있다라고 하면 친구가 와, 부럽다 친구야 라고 합니까? 안몽이 안 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 있나? 그리고 내가 땅이 이만한 땅이 있는데 와 좋다라고 하면 옛날 어린이들은 와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자기가 더 붙여가지고 더 크고 아름다운 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찌든 우리 어른들 어때요? 그런 게 있나? 안 보여 하나? 그래 그건 네 말이고요. 한번 보여주던가라고 합니다. 보여줘야겠죠. 보여줘서 증명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땅을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가장 빠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땅을 그려서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한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봅니다. 여러분은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100억짜리 땅이, 자,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강의실. 우리 강의실이 만한 요런 땅이 있다. 요런 땅이 100억이에요. 요 땅을 설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그려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때문에 자, 경계점 꼭지점에 가서 경계점을 설정할 겁니다. 각각의 귀퉁이에 가서 경계점을 구할 거예요. 각각의 귀퉁이에 가서 경계점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경계점 간의 최단 거리로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로 갑니다. 그래서 자,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구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도형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의 땅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땅을 설명하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라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그림 그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지적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지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도면이라고 부르고요. 이 도면은요, 뭐 한다? 지적 형태가 그림으로 도면으로 나타내는 지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도해 지적이란 말도 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면적 도면이고요. 도면으로 나타내는 지적 도해 지적이라고 해요. 자, 친구한테 이걸 보여줄 겁니다. 자, 내 땅이 요로 생겼다 아이가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제서야 야, 네 말이 맞네. 네 말 들어보면 몰랐는데 보니까 딱 도면을 알겠네요. 네모 반듯하고 완전 땅 살아있다. 완전 좋다 이런 겁니다. 보여주면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땅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토지의 형상을 보여준데 최적화된 지적 공부가 뭐다? 바로 도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땅을 공개 도면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공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경계점을 측량해서 경계점을 구하고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라고 하고, 우리는 도면, 도해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경계점을 구하고 경계를 그었죠. 이 형태가 뭐다? 경계 형태로 나타내는 이 도형의 모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억짜리 필지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계로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안에 넓이를, 도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 넓이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토지, 필지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경계를 구했죠.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그리면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면적을 구했죠. 면적을 구하고 싶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경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와 면적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경계 있네요. 면적. 면적이네요. 경계. 자, 경계를 측정했습니다. 경계를 껐어요. 자연스럽게 면적이 측정이 돼야 되고요. 면적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앞에 경계 그렸단 말 없이 경계 그렸겠구만 이라고 당연한 절차로 연결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 그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나 경계 안 그릴 건데요. 그 말은요, 면적 측정 안 할 건데요 말과 똑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경계와 면적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땅을 공시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어. 도면을 그릴 거예요. 지적 측량을 해서요, 기준점 잡고 경계점 잡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얘가 경계가 됩니다. 이 경계로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모습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필지의 형태 형상이고요. 그리고 이 경계로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지의 면적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 경계를 그렸다, 면적 측정될 거고요. 면적 측정하랍니다. 경계를 그려야 돼요.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경계로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시고요. 한 페이지 더 넘기시고. 자, 이 경계로서, 이 도면으로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산수 시간에 배웠잖아요. 뭡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 아닙니까? 네. 가로, 세로 90도, 90도. 이거는 기하학이고 산수에서 해당하는 거지. 자, 네모 반듯하고 완전 직각으로 90도, 90도인 그런 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측정법 또는 평판 스캐너를 이용한 전자면적 측정 방법에서 면적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그리면 면적을 측정을 할 거고요. 자, 전자적 방법에서 면적을 측정할 거고, 우리는 평판 스캐너 또는 수평 스캐너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측정된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초 과정에서는 뭐한다? 경계와 면적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을 할 겁니다. 지적 측량을 할 건데, 지적 측량은요, 좀 전에 뭐 할 때 있습니까? 맞아요. 경계점 구할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경계 면적을 해야 됩니다. 경계를 그리고 경계점 잡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한다? 지적 측량. 지적 측량에서 경계점과 경계를 그려야 되지, 측량 없이 지 맘대로 막 줄 긋고 경계점 잡으면 된다? 안 됩니다. 왜요? 경계와 면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경계 면적은요, 여러분 100억짜리라니까요. 여러분 땅이 100억짜리예요. 경계가 여러분 쪽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돈이 2, 3억이 날아갑니다. 경계는요, 내 쪽으로 오면 면적이 줄어요. 면적이 줄면 돈이 날아갑니다. 반면에 경계가 바깥으로 가죠. 넓어지면 면적이 넓어지고 면적이 넓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경계 면적은 돈이랑 밀접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 돈, 우리 돈인데 100억짜리 경계가 1cm만 더라도 몇 천만 날아가는데 함부로 경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경계 면적과 경계를 측정하고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뭐 한다? 지적 측량
대상이 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경계 면적 측정 대상이 되죠?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 대상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네, 요건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중요도에 따라서 연관선상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등록사항들을 자세히 배울 거고요.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 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만다 지적 공부를 배울 건데요.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될 겁니다. 지적 공부 좀 전에 했어요. 자, 8가지 지적 공부가 있었는데요. 최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정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요 지적도면, 임야도면, 우리는 지적도 임야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7종류의 장부상의 지적 공부일 거예요.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입니다. 자, 이 장부상의 지적 공부를 어떻게 USB라든지 저장 장치에 RTS를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창하게 뭐라 부릅니까? 그냥 저장이 아니라 전산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전산화를 시키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제 드디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정보 처리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 속에 들어오기 직전의 토지장의 내용은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또 이 내용이 도로록 치잖아요. 이 지적소관청 공무원 도로록 칩니다. 엔터 눌렀죠? Alt S 누른 순간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보관된 형태가 다를 뿐. 얘는 종이에, 장부상에, 얘는 USB에 담긴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8가지의 지적 공부, 공적 장부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자, 7가지의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등록사항이 이 방금 봤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이 등록이 된다, 안 된다의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간단하게 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자, 책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책 잠시 한번 보시면, 자, 54페이지. 자, 5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요 밑에 표 있습니까? 밑에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있나요? 자, 지적 공부 8가지, 7가지의 등록사항이 된다, 안 된다를 외울 건데요. 자, 55페이지 봅시다. 지적 공부의 의미 종류가 쭉 나오고요. 자, 양가로 1번에 지적 공부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넘기시면요, 시험은 무엇을 물어보느냐? 57페이지. 자, 56페이지 1번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의의가 있는데 57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사항이 있습니까? 자, 이 등록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쭉 나타낸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12번까지 12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또 넘겨볼까요? 자, 60페이지 공유지 영병부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자, 62페이지 3번 대지권 등록부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10번까지 또 10가지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66페이지 도면입니다. 도면에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뭐예요? 자, 각 장부마다 12개, 10개 이렇게 다 외워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몇 개를 외운다? 거의 한 100개를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1년 동안 외우면 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험장 가면은 위축되고 얼어가지고 긴장해서 한 개 생각이 안 나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100개가 다 날아갑니다.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등록사항이 지적 공부의
등록이 된다 안 된다로 등록사항별로 외우면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예, 10가지가 안 넘어요. 다시 한번 지적공부별로 등록사항을 외우면 지적공부별로 10몇 개씩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등록사항별로 지적공부로 넘어가면요, 얘는 돼 안 돼로 외우시면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수험 적합성은요, 시험장과 머릿속에 팍팍팍 떠올리는 숫자, 예, 수험 적합성도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학습은요, 좀 전에 자, 토지대장에 뭐 쭉 외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와서 소재 지번은요, 지적 공부 모두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다 등록이 돼요. 소재 지번은. 이해되겠습니까? 또 지목은요,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면적은요, 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경계는요,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나중에 볼 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요. 자, 몇 개입니까? 100개가 아니라 요 정도의 개수만 외우시면 훨씬 외우기 쉽겠습니까? 외우기 쉽다는 말은요, 시험장 가서 틀리지 않고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꺼내기 실패합니다. 외운 겁니까? 안 외운 겁니까? 못 외운 거예요. 안 외운 거예요. 똑같아요. 시험장 가서 끄집어내야 외운 거라고 하고 공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 적합성이 훨씬 높은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 안 된다가 매년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 2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너무 설렁설렁하고 막 풍덩풍덩 뛰어넘는 것 같은데 벌써 제가 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5,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어렵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